지수가 과대낙폭한 구간은 항상 이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하락장 매매, 폭락장 매매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하락장 또 이제 폭락장 매매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Nice stack. 안녕하세요. 나이스 스탁 성공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섹터나 테마에 대해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매매 방법을 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전에서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매매 방법이고요. 다들 정말 가장 힘들어한다는 이 폭락 또 하락장에서의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시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전에는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연일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국내 시장도 보면은 이 지수 자체가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좋은 변곡의 흐름을 보였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큰 상승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상승 종목 비율로만 보면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 대비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 자체는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지수 흐름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지수를 밀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종합지수를 보든 개별 종목을 보든 일방적인 하락도 상승도 없기 때문에 변곡 포인트가 어디냐를 잘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만 봐도 이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 보면 미국 IT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곧바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타격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죠. 또 이러한 요소들, 또 대대적인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베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 이후에요.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짚고 한번 이렇게 반등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올 초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전 세계적인 증시가 동시적으로 커다란 반등세를 보였던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가 되면서요.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불안 매물들이 해소가 되고 시장이 과대낙폭이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의 기미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 흐름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지수가 하락할 시 반등하는 이 변곡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과대낙폭한 구간은 항상 이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하락장 매매, 폭락장 매매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나는 정말 혼자 시장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도무지 혼자선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하겠다.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시장 흐름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서 급등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과대낙폭한 구간을 항상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하락장 또 이제 폭락장 매매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대적인 악재 이슈로 밀릴 때는 시장이 동시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서 제가 기록했던 것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5년도 8월 20일, 25일. 자, 이때 시장이 밀렸어요. 왜 밀렸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확실성하다라는 이야기랑 또 북한의 포격 도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12월 14일. 개파락한 거 보이시죠? 이때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악재가 있었고요. 이때 밀린 2016년도 6월 24일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발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보이시죠? 11월 9일입니다. 16년도 11월 9일인데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슈로 인해서 떨어진 건데요.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밀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폭 밀렸을 때, 이때는 이탈리아 정치 불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죠. 자, 그리고 이때도 또 밀린 적이 있었죠. 17년도 8월. 이때는 또 이제 북한, 북핵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보면 18년도 2월 7일. 다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인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압박 이야기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이제 무역전쟁 불안, 그리고 대대적인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 이 날짜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옆에 기록을 하셨으면은 이 포스트잇이라든지 문서로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차트를 개별 종목 차트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볼 때는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 종목으로 한정을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 몇 가지를 구성을 해 놓고요. 그런 차트들을 한번 보면서 대부분은 종합지수랑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이 극도로 폭락을 할 때는 같이 한번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크게 하락했던 날을 기록을 했다면 이 날짜들과 이 상방 종목들 몇 가지를 빗대어서 보면은 같이 저점을 잡아준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가비아라는 종목입니다. 종합지수가 떨어졌었던 구간에 같이 한번 떨어졌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 15년도 8월, 그죠? 금리 인상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 포격 도발 이슈가 같이 있었을 시기고요. 이때는 국제유가 하락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브렉시트, 이때는 트럼프 당선, 이탈리아 정치 불안, 그리고 북핵 뉴스, 그리고 올림픽 이전의 악재. 어떻습니까? 똑같이 종합지수랑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일 네트워크입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이 하락했었던 날짜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요, 이 해당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냐 코스닥 종목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코스닥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닥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저점인 구간과 같이 맞아 떨어지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저점을 보면은 대부분 전부 이제 지수가 빠졌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빠졌을 때를 한번 보면은 이때도 브렉시트죠.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간들은 항상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도 트럼프 당선이고요. 그죠? 이때는 이탈리아 정치 불안이고요. 자, 이때는 북핵 이슈가 있었었고요. 자, 이때는 자, 올림픽 이전에 악재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10월에 저점을 잡아줄 때는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잡아주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천천히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대시세를 줬었던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창도 한번 보면은 15년도 8월 같이 빠져주죠. 자, 16년도 브렉시트,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당선 다 보시면은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무역전쟁 불안감 최고치 다 한번 보면은 종합지수와 같이 한번 빗대어서 보면은요, 저점을 잡아주는 구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을 하면서 꾸준히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은 날 매수를 하면은 바로 장이 회복을 하거나 상승기가 오면은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저점을 잡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이 나오는데 플러스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꽤 높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할 시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사람은 대주주가 되겠죠. 그만큼 가장 방어도 절실한 사람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성장산업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상향을 할 때, 장이 나쁠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또 회복기 때 매도를 하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의 끝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솔직히 시장 상황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마저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브렉시트나 이 북한 핵실험, 미사일 실험 같은 악재로 인한 시장 폭락이 됐을 때는요, 사실 이 단발성 하락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너스, 거저주는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북핵 실험이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요새 같은 무역전쟁은요, 우리나라 명줄인 수출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장세 자체가 좀 오래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어느 섹터에 주도적인 자본이 들어오는지 여부로 시장의 변곡이 나올 타이밍이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전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수익을 내드린 종목 테린포장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가져온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매매 방법을 적용시켜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 상단부는 종합지수 차트가 되겠고요. 차트 하단부는 개별 종목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대. 5월 8일이죠. 이때 하락을 했을 때가 언제냐? 5월 8일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저점을 잡아주죠. 그리고 10월 30일, 작년 10월 30일, 10월 30일이 이 구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저점을 잡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점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을 봤을 때 저희가 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경기부양책 10월 말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이 경기부양책이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중국의 무역수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방을 쏴줬는데 우리 시장이 주력 산업군에 외국인의 좋은 수급이 들어올 때가 저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봐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파란색 원박스를 쳐놨어요.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도 같이 흐름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무역전쟁이 격화가 되고 저점을 잡는 어떤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이처럼 실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매매 방법입니다. 자, 종합지수와 같이 저점을 찍어주는 종목들을 장 안 좋은 날에 매수를 해서 반등 장세에 파는 이러한 매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매매 방법 같아도요, 오히려 비중을 크게 실어볼 수 있는 저점 잡이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이 좋지 않은 날에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고요. 알려드린 매매 방법 도움이 되신 분들은 활용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장세에 맞는 매매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고 정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매매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낼 자신이 없다. 또 다양한 매매 방법을 적용을 받아서 큰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게 타이밍 잡아서 급등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